지구 곳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강인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전엔 여기가 다 숲이었어요. 전인 미답의 영토에 들어선 거죠. 지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아직은 견딜 만한 정도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까?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 1도가 인류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1도나 2도 정도만 변해도 1도만 기온이 올라도 2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3도가 오르면 압력이 4도가 오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3도, 4도, 5도, 6도가 올랐을 경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가정해보자. 끔찍한 상흔을 남긴 초대형 태풍과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살인적인 더위가 다음번엔 과연 지구의 어느 지역을 강타할 것인가? 논란은 끝났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전부 다 1도 가까이 올랐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1도씩 오를 때마다 미래의 모습은 급격히 바뀔 것이다. 온난화는 지구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거나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작가 마크 라이너스는 기온 상승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기후 모형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왔다. 지구 온난화가 뭐라는 건 대충들 알고 있지만 내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전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미래는 아직 유동적이다.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지구의 환경엔 극단적인 변화가 생긴다. 며칠 사이에 6도 정도 기온 변화가 생기는 건 흔히 있는 일이죠. 내일 기온이 6도나 올라서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 반바지로 갈아입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 기온이 6도 떨어지면 지구는 18,000년 전의 빙하 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곳에 따라서는 만년설이 1km 이상 쌓이게 됩니다. 6도의 기온 하강으로 지구는 빙하 시대를 겪었다. 반대로 6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변화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 대기는 지구 표면과 우주 사이의 완충지대다. 그곳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혼합된 온실 효과가스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 이 가스는 태양의 반사 에너지를 적정량 품고 있어서 지구의 기온을 생명체가 살기 알맞은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나면 대기에 갇히는 열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계의 기온이 1도 오르면 반년간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북서 항로가 열리게 된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벵골만 주변의 땅은 침수되고 남대서양은 허리케인의 영향권 안에 놓인다. 미국 서부의 심각한 가뭄으로 국제 곡물 시장과 육류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것이 단 1도가 올랐을 때의 미래상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늘 변동이 심했고 변덕스러운 기후 변화도 자주 있는 일이다. 문제는 기후 변화의 속도다. 지구는 과거에도 기후 변화를 경험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다. 요즘의 지구온난화는 몇십 년, 심지어 몇 년 단위로 진행이 된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물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속도로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인 미답의 영토에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탐욕과 함께 시작됐다.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고 플러그를 끼우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매연도 함께 발생된다. 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0%는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세 연료는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주범들이다. 세계의 기온이 2도 더 오르면 생물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린란드의 빙하들이 사라지고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곰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곤충들은 방향 감각을 잃는다. 온화한 기후가 미국의 북부로 이동하는 소나무점이 늘어나서 회색 곰들의 먹이 공급처인 화이트바크 소나무 숲이 사라지게 된다. 카나다의 동토가 녹으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숲이 생겨나고 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것이 기온이 2도 오른 지구의 모습이다. 기온이 2도 상승하면 해양 생태계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바다는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지구 최대의 탄소 흡수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탄소 흡수원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유공충이나 인편모조류 같은 바다 미생물들은 물에서 탄소를 흡수해서 외피나 골격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바다가 대기로부터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바닷물은 점차 산성으로 변하게 된다. 산성화된 물은 미생물들의 외피와 골격을 녹여버려서 미생물들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먹이사슬 맨 아래에 있는 이 미생물들 중 일부는 크기가 1mm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지면 바다에 사는 다른 모든 생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생김새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바다의 화학적 성질의 변화가 생기면 기후를 조절하는 자연의 메커니즘도 붕괴된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50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인편모조류 같은 작은 미생물들은 이 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존재들이죠. 그들이 사라지면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린란드의 빙원이 다 녹으면 바닷물의 수위가 7m가량 올라갑니다. 그럼 런던, 뉴욕, 상하이 같은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겠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가 오른 시점부터 인류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폭주기관차처럼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 온난화로
극지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해빙은 온난화를 촉진한다.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아지고 그 물은 태양의 열을 더 많이 흡수해 다시 얼음을 녹이고 그 결과 지구는 더 빠른 속도로 더워진다. 기온이 오를수록 온난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지구온난화가 예측하기 어려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구의 기온이 3도 오르면 극지방엔 사시사철 여름이 계속될 것이다. 아마존의 우림은 바싹 말라버리고 알프스의 만년설은 거의 사라진다. 엘니뇨의 극단적인 기후 패턴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지중해와 유럽 일부는 타는 듯한 더위로 시들어간다. 이것이 3도가 오른 지구의 모습이다. (2003년) 유럽을 강타한 폭염으로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 동안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식물 세계에도 반란이 일어났다. 유럽의 초목들이 광합성을 멈춘 것이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산소로 바꿔 대기 속으로 다시 내보낸다. 온실가스에 맞선 최전선의 방위군인 셈이다. 그러나 그해 여름과 같은 극단적인 더위가 지속되면 일부 식물들은 산소를 저장하고 대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만약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정기적으로 중단된다면 생물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의 유명한 기상관측 연구소인 헤들리 센터에서 어쩌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데 몰두하다 보면은 연구원들은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일쑤다. 이들의 과제 중 하나는 지구에 공급되는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아마존 우림이 3도의 기온 상승으로 어떤 영향을 입게 될지 알아내는 것이다. 기후 변화가 열대 우림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 중인데 특히 아마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생태학이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요. 기후 모형이 내놓은 예측에 따르면 3도의 기온 상승은 파국적인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돼서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지역 중 하나인 아마존은 건조한 사바나 지대로 바뀌게 된다. 믿고 싶진 않지만 사실상 아마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2005년 여름, 사상 최악의 가뭄과 극심한 폭염이 아마존 강 일대를 덮쳤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의 지류들이 말라붙었다. 단순히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말라버렸다. 2005년 아마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었죠. 아마존강 유역의 마을들에서 물 부족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브라질 군대는 헬리콥터를 타고 지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식수를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가뭄 뒤엔 화재가 이어졌다. 2,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열대 우림이 불에 타 사라졌다. 아마존에 비를 뿌리는 데 필요한 수분의 50%가 나무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 숲이 사라지면 강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3도가 더워지면 인류는 처음 겪어보는 험악한 날씨를 통해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엘니뇨라고 부르는 현상을 빼닮은 새로운 기후 패턴이 나타난다. 엘니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이상 기후가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 상태에서 무역풍은 따뜻한 난류를 서태평양으로 몰아가고 남아메리카 연안에는 차갑고 영양이 풍부한 물을 남겨놓는다. 엘니뇨는 이런 시스템을 뒤집어 버린다. 첫 번째 징조는 기압의 급격한 비운동이다. 무역풍은 세기가 약해지면서 방향이 바뀐다. 난류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동쪽으로 퍼져나가고 남아메리카 해안엔 폭우가 쏟아지며 홍수가 난다. 인도네시아 우림과 호주의 농경지엔 극심한 가뭄이 닥친다. 기후 모형에 의하면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계속되는 온난화는 초대형 태풍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면 바다에는 허리케인을 유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허리케인은 따뜻해진 바닷물 속에서 필요한 연료를 얻게 되죠. 2005년 여름의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될지 모른다. 8월 말약 허리케인 관측 비행기가 멕시코만에 급파됐다. 거대한 태풍이 생성되고 있었고 그 방향은 곧장 뉴올리언스를 향하고 있었다. 뉴올리언스 시민들의 악몽이 되어버린 그 이름, 바로 카트리나였다. 일요일인 8월 28일 카트리나의 풍속은 시속 280km에 달했다. 태풍의 진로를 따라 촬영된 열 영상은 카트리나의 위력을 보여준다. 주황색과 붉은색은 당시 바닷물의 온도가 섭씨 27.8도까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태풍의 눈 주위에 있는 구름벽 내부의 압력은 허리케인 역사상 네 번째로 낮았다. 그것이 카트리나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 마침내 뉴올리언스에 상륙한 카트리나는 미친 듯이 도시를 짓밟으며 전진했다. 허리케인은 6시간 후 도시를 빠져나갔지만 뉴올리언스가 입은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불릴 만큼 심각했다. 재즈 트럼펫 주자인 어빈 메이필드는 뉴올리언스가 고향이다. 2.5m 높이의 폭풍 해일과 운하가 붕괴되며 밀어닥친 파도는 그가 살던 동네를 휩쓸어버렸다. 집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아버지의 시신은 몇 주 뒤에 발견됐다. 어릴 때 다녔던 학교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비디오 테이프, 옷, 친구네 집, 동네 이발소, 애인이랑 첫 키스를 했던 장소, 그런 게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잃고 나면 그 상실감은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9.11 테러도 이렇게 끔찍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온이 3도 더 오르게 되면 지구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가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3도가 넘어가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훨씬 더 불확실해지고 훨씬 더 무시무시해진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4도 오르면 바닷물의 수위가 상승해 인구 밀도가 높은 삼각주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방글라데시 전역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고 이집트가 침수되고
베니스가 가라앉는다. 수십억 명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해온 빙하들이 사라지고 남극 대륙 서부의 빙상이 무너져 바닷물의 수위는 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기온이 4도 오른 미래의 모습이다. 기온이 4도가 오르면 지구는 우리가 전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강들 중 일부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수천만, 많게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으로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기온이 4도 오르면 인도의 겐지스강은 강의 양쪽 끝인 산악빙하와 인도양에서 자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생존을 위한 전투는 날카롭게 솟은 히말라야 빙하들의 빙원에서 치러질 것이다. 극지의 만년설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담수 저장고인 히말라야 빙하들은 전 세계의 빙하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나사의 위성 사진들 역시 빙하가 급속도로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첨단 위성과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답은 분명해진다. (1년에) 30m씩 줄어들기 전에는 이것도 모두 빙하였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돌은 빙원의 가장자리를 표시하고 있었다. 세계의 기온이 5도 오르면 남반구와 북반구의 온대 지방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이로, 리마, 봄베이 같은 대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설계 빙원과 대수층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 결과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 이것이 기온이 5도 상승한 미래의 모습이다. 온난화가 그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지구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얼마 안 되는 자원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지구의 기온이 6도 오르면 먼 대양부터 선명한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 지역은 어떤 바다 생물도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다. 사막은 맹렬한 기세로 진군하며 대륙을 정복해 나가고 자연재해는 일상적인 사건이 된다. 세계 주요 도시들 중 일부는 침수돼 버린다. 이것이 6도가 오른 지구의 미래상이다. 6도가 오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수많은 생물 종들이 대량으로 멸종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생물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6도의 기온 상승은 지구 최후의 날의 시나리오라고 불린다. 인류의 삶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여전히 에너지를 폭식하고 있다. 우리의 탄소 발자국 양은 어마어마하다. 온난화가 빨라질수록 탄소 발자국의 걸음도 빨라진다. 어느 시점이 되면 기후변화는 자신만의 생명을 얻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폭주기관차로 변하게 된다. 인류에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기온이 6도가 오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심한 온난화를 겪고 난 뒤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과연 얼마나 변하게 될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들은 모른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르게 되길 바란다고.